자, 트럼프 대통령 이런 강경한 태도는요, 이 3,500억 달러 현금이다라고 못 박은 거는요, 경제적 압박을 넘어선 뭐냐? 신뢰의 징벌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라고 지금 막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요,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밝힌 부분을 확장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15일 날 CNBC 방송 대담에 나와가지고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마무리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그 디테일을 잘 해결하고 있다. 세부사항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비쳤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큰 변화 없습니다. 동아일보가 단독이다 라면서 뭐 한국의 외환 소진을 우려해가지고 미국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요, 그냥 꿈꾸고 자빠진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요, 의미 있는 진정과 공감대 형성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지금까지 언론을 장식했는데요. 이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뭐 슈퍼에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국가기관이다라는 게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말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 생각을 얘기했다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같은 날입니다. 15일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일환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금,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대한민국 돈으로 약 497조 7천억 원입니다. 원화 가치가 또 폭락을 했죠. 환율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한 500조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선불로 업프론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주장했습니다. 이 베센트 말대로 공감을 100번 한다라고 해도 트럼프가 공감을 안 하면 땡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트럼프의 레짐 체인지 전략 세 번째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보는데요. 총칼을 들지 않고 대신 외교와 무역이라는 양날의 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을 돌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관세 압박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정조준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퀄 메이드 인 차이나와 뭐 다를 거 없다라고 비수를 던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칼날은요, 환율 리스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임의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게, 손대지 못하게 달러 유동성 위기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카드가 발동된 거죠. 뭐냐? 외교적 고립입니다. 자, 다가오는 에펙 정상회의 무대는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치러지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과의 만남, 그 회담을 한 뒤 귀국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2박을 묵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떤 느낌이냐, 제대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은요, 이재명이가 패싱 당할까봐 지금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지막 그 자리를 에펙 정상회의로 잡고 있는 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실질적인 목표 시점을 어디에? 에펙 정상회의로 두는 거죠. 이재명 패싱할까봐. 그런데 헛물 켜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단 한 번의 동선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재명은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A급 동맹국이 아니다. 자, 세 번째는 미국은 한국을 국제 테이블에서 제외한다. 이게 외교 결례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한 패싱이 아니라 외교적 퇴장 명령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친중 행보, 미일 공조의 무너짐, 그리고 한미동맹 약화라는 불안한 신호가 쌓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한국을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고립시키는 외교 전략,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 드러난 신뢰 붕괴의 진짜 속내, 그리고 미국이 왜 두 번은 속지 않겠다라고 경고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정치, 경제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진실을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는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시킵니다. 댓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인 TV는요, 구글 코리아 아니고 구글 본사
파트너 멤버로 공식 선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뉴 미디어 시대 우파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도 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외교적 고립 사실 이게 겁나는 겁니다. 뭐 품앗이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무언의 선언, 한국은 끝났다, 한국 꺼져, 이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러나 결코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냉정한 계산과 전략의 정치인이죠. 그의 외교는 말보다 행동이 빠릅니다. 이번 에펙 회의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라는 건 외교적 패싱을 넘어서 외교적 고립의 시그널이죠. 에펙 정상회의는요 각국 정상들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안 본다. 그게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이냐? 아니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붕괴했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그 고립을 불러왔다라는 거죠. 자, 취임 이후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외계인 개드립했습니다. 홍콩의 인권에 대해서 모른 척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남의 나라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부는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어떻게 이란을 두둔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외교 공식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미국이 중시하는 모든 글로벌 이슈에서 중국 눈치 보기 또는 반미에 급급했죠. 자,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유진영에서 가장 불안정한 파트너로 평가를 받습니다. 트럼프는 그 틈을 정확하게 찌른 거죠. 이거 우리 핵심 동맹국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신에 일본, 필리핀, 호주를 새로운 3대 동맹축으로 올려치켜 세우면서 한국을 조용히 테이블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패착이 난 결과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재명. 그런데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요 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 관세 협상 사기로 인해서 타결이 아닌 불신의 마무리로 미국엔 기억을 남긴 거죠. 사실 이재명도 그렇고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가리 뭐 김현지부터 시작해서 참모들이 죄다 친북에 친중에 반미를 하고 있으니 뭐 하나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는요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전했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뭐 조선일보, 뭐 다른 어떤 일보들 다 똑같은데요. 해석이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죠.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했다. 그렇게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약속을 바꾸거나 시간을 끌었던 뭐 전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협상장에서 한 말과 실제로 돌아서서 가버리면 말이 달라진다라는 것, 이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니 하면서 사진 찍고 돌아서 가지고는 없던 일로 만들고 반미몰이 오지게 했죠. 그거 다 안다라는 거죠. 한국은요 스스로 신뢰를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선 이번에 또 뭐 똑같은 놈이니까 똑같은 짓거리 하겠지. 이래서 이번에 양보가 없다라는 거죠. 자, 대통령실 꿈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그냥 뭐 하던 말 그대로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요. 어떻게 해서든 대미 투자금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분할 납부하는 식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거 외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기업 총수들 보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게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하게끔 3,500억 달러 지가 지른 거 기업들이 마른 수건 짜듯 다 쏟아내라 라고 지금 기업들한테 푸시푸시 하고 있는데요. 진짜 무능한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 이런 강경한 태도는요. 3,500억 달러 현금이다 라고 못 박은 거는요. 경제적 압박을 넘어선 뭐냐? 신뢰의 징벌입니다. 한국이 동맹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챙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는 거죠. 동아일보의 협상 마무리라는 표현은 사실상 강제 종료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협상을 타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조건을 봉쇄해버린 거죠. 두 번은 안 속습니다. 신뢰 붕괴와 미국의 경고,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죠. 이재명 정부한테 두 번은 안 속는다라는 거고, 이재명 이거
제대로 밟아주겠어. 정치적 고립을 만들고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면서 함정을 지금 파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계산은 치밀합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체면을 잃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을 내미는 거죠. 결국 한국은요,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굴복을 강요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레짐 체인지 3단계 전략, 외교 고립, 경제 압박, 그리고 정권의 정당성을 내부로부터 흔드는 것. 자, 트럼프는요, 이재명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에게 축하 인사를 어떻게 했죠? 대통령 선거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라고 했습니다. 너 대통령 당선에 축하한다라고 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관세 협상까지 이렇게 뒤집어 놨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 이 새끼 꺼져, 이렇게 된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한미 공조가 보여줬던 두터운 신뢰를 기억하고 있는 미국은요, 이재명에 대해서 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혹할 만큼 철저하게 확인하려 들 겁니다. 외교의 문은 닫혔고요,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립만 남았다라는 거죠. 고립은 뭐냐? 붕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국은요, 지금 이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에펙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은요, 이재명 정부의 패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던지는 경고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관세 협상에서 무신뢰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용에 대한 평가죠. 한국은 지금 외교에서도 경제에서도 끝장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요, 지금 명백히 정권에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외교는요, 대통령의 인격을 담는 겁니다. 거짓과 회피로 쌓은 이 외교는요, 반드시 국제 무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은요, 스스로 만든 함정에 갇혀버린 겁니다. 대통령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 아닙니다. 한 나라를 움직여야 되고 번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 자리를 오직 깜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달이 나고 있는 거죠. 이재명 탄핵만이 답입니다. 대한민국 무너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36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TV였습니다.